저는 여러분이 거절의 기술을 읽으면서 자신과의 대화, 내면의 대화 이런 내용이 나올 거라고 솔직히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바네사 패트릭 교수님이 책을 진짜 잘 쓰셨는데 우리한테 무엇을 궁극적으로 알려주고 싶어 하냐? 주도적 거절입니다. 단순히 그냥 턴 다운 거절하는 게 아니라 주도적 거절. 그 주도적 거절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내면에서 올라오는 불필요한 요청들이 있어요. 내면에서 올라오는 필요한 요청도 당연히 많겠죠. 그거를 받아들이고 잘 적용을 해야 삶을 잘 헤쳐나갈 텐데 우리가 여러분 내면에서 올라오는 잡음들, 노이즈들, 불필요한 신호들이 있는데 여기에 신경을 끌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행복도 올라가고요. 몰입도 올라가고요. 생산성 올라갑니다. 삶의 퀄리티가 바뀌어요. 오늘 특강은 여러분 길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특강이야말로 여러분 이런 걸 배우고는 아시죠? 그냥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 영상을 예를 들어 3,000명이 봤다. 30명도 실천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바뀌질 않아요.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보고 좋은 책을 봐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삶에 적용하지 않죠? 절대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감탄을 했던 게 뭐냐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 이 2페이지 안 되는 분량을 읽어드릴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저는 실천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면에서 올라오는 신호들을 나쁜 신호들을 잘 차단을 할 수가 있었죠. 제가 이제 본론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를 격려하는 자기 대화. 저는 거절의 기술에서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벼랑 끝에 몰렸을 때조차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우리가 포기하면 끝이에요. 여기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핵심인 거예요. 2013년 64세의 나이로 상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장치 없이 쿠바 아바나에서 플로리다 키웨스트까지 180km 엄청나죠? 이걸 64세 나이에 180km를 최초로 헤엄쳐 건넌 다이애나 나이에드를 생각해보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해파리와 상어가 우글거리는 이 구간을 종단하는 일이 나이에드가 처음 도전했을 때가 1975년이었다는 점이다. 미친 거예요, 여러분. 거의 40년 동안 이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 거예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해낸 거죠, 그렇죠? 그 사이에 여러 차례 도전했고 폭풍을 만나거나 독성 해파리떼의 공격으로 좌절하면서도 저 같으면 여기에서 포기했을 것 같아요. 무려 40년 가까이 나이에드는 도전 의지를 꺾지 않았다. 당연히 나이에드는 도전에 성공하기 전까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해야 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그럼 어떻게 이걸 극복했을까요? 우리에게 감동을 남긴 테드 강연에서 이야기했듯이 나이에드의 마음속에는 사라지지 않는 목소리가 있었다. 절대 결코 포기하지 마. 방법을 찾아. 꿈을 찾기에 너무 늦은 나이란 없어. 그러니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자신을 격려하는 대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서는 여러분 소음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소음이죠? 포기해.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그냥 너는 그런 인간이야. 이런 게 누가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일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 내 내면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올라왔을 때 거기에 내 자신이 붕괴되면은 이거는 생각보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 인생을 구조해 줄 수도 없어요. 이거 말하면서도 제가 좀 소름이 돋고 무섭네요. 그럴 때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냐? 긍정적인 명언이에요. 긍정적인 명언입니다. 마저 읽어드릴게요.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웰에 져서 실전 리더십을 읽었을 때 내가 특히 깊은 인상을 받은 대목이 있다. 나는 고전 영화를 좋아하고 수많은 영화 대사에서 내게 힘을 주는 좌우명을 얻는다라고 회고한 부분이다. 파월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로 꼽는 허슬러의 첫 장면을 묘사한다. 전설적인 당구 시합 챔피언인 미네소타 뚱보가 오만방자한 신참 패스트 에디를 물리치는 장면이다. 파워는 이 장면에서 나온 대사를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거는 사실 또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요기베라가 한 말로 명언으로 사람들이 잘 알고 있죠. 그렇죠? 파월은 책에 이렇게 적었다.
어려운 회의를 앞뒀을 때나 불편한 만남, 힘든 순간들이에요. 어려운 회의 힘들죠. 불편한 만남 힘들죠. 적대적인 기자회견 스트레스 장난 아니겠죠. 험악한 의회 청문회를 시작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나는 화장실에 가서 손과 얼굴을 씻고 말린 후 거울을 보고 나지키 혼잣말로 다독인다. 패스트 에디, 당구 좀 쳐볼까? 내가 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힘든 상황인지는 몰라도 결코 끝난 건 아니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당신은 어떤가? 인기 있는 노래의 가사나 영화 대사 중 마음에 와닿는 말을 인용하며 힘들어서 손을 놓고 싶을 때마다 스스로를 격려하는가? 이거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효과적이고 힘든 상황을 헤쳐나간 분들 중에 이 기술을 쓰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사실 이때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내면이 나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부정적 감정이 계속 올라올 때 여기에 신경 끄는 정확한 구체적인 문장이 있으면 너무 쉬운 건데 생각보다 훨씬 쉽게 부정적인 신호에 대해서 신경을 끌 수가 있는 건데 대부분은 없어요.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를 탁 틀어 막아야 되는데 신경을 완전히 차단해버리고 꺼버려야 되는데 어찌 할 줄을 몰라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솔루션 드렸잖아요. 거인을 읽다. 이 명언집이 여러분 보통 명언집이 아니라니까요. 자, 제가 여러분 거인을 읽다 소개할 때 이 거절의 기술에서 이런 대목이 나올 거라고 알았을까요? 몰랐다니까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 진짜 인생 정답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이 책 별명 뭐라고 붙여줬죠? 인생 정답 플랫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명언이 뭐냐면은 1번 명언이에요. 이 명언을 진짜 되뇌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또 다른 목표를 세우거나 새로운 꿈을 꾸기에 절대 늦은 때란 없다. 뭔가 내가 늦은 것 같아. 그때 레스 브라운 명언 한번 지금 온몸에 저는 전율이 올라와요. 다시 한번 다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또 다른 목표를 세우거나 새로운 꿈을 꾸기에 절대 늦은 때란 없다. 이거 여러분 계속 되뇌이죠? 자신감이 올라와요. 이게 여러분 뇌과학이에요. 실제로 자신감이 올라옵니다. 저는 벌써 그거 2번 읽었다고 벌써 자신감이 올라와요. 여러분 미 국무장관이었던 콜린 파일도 화장실에서 거울 보고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야. 이거를 스스로에게 말했다잖아요. 180km 헤엄쳐서 바다를 건너면서 힘든 순간이 많았을 텐데 그 다음에 40년 동안 포기하고 싶었을 텐데 그때 뭐라고 말했대요? 절대 결코 포기하지 마. 방법을 찾아. 꿈을 찾기에 너무 늦은 나이란 없어. 이 말은 또 이거랑 똑같은 말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어떤 진리들이 있어요. 맥락에 따라 이게 조금 다르게 보일 테지만 궁극적인 삶의 뿌리가 되는 진리들은 세상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우리 삶에 악착같이 적용해야 돼요. 또 다른 거 봐볼까요? 저는 이 명언 진짜 너무 좋아하죠. 우리는 모두 시궁창에 있지만 현실이 여러분 시궁창이잖아요. 그렇죠?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되게 시각화해봐요. 우리는 모두 시궁창에 있지만 어떤 이들은 깜깜한 밤에 시궁창에 발을 담그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 고개를 들어서 별을 바라보고 있어요.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산책할 때 금성이랑 목성이 굉장히 잘 보였거든요. 너무 예쁩니다.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오스카 와일드 명언을 생각한 적이 실제로 있어요. 우리는 모두 시궁창에 있지만 어떤 이들은 별을 바라보고 있다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이런 명언도 스스로에게 말해보는 거예요. 간단한 일을 완벽하게 해낼 인내심을 가진 사람만이 어려운 일을 쉽게 해낼 능력을 얻는다. 뭔가 지루한 거 해야 돼. 하기 싫잖아요. 그때 이거 명언 한번 읽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잊지 말자. 간단한 일을 완벽하게 해낼 인내심을 가진 사람만이 어려운 일을 쉽게 해낼 능력을 얻게 된다. 진짜 잊지 말자. 자기 자신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기베라 명언 나오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명언. 제가 유튜브에서 인용 진짜 50번 넘게 한 명언. 멜컴 머거리치. 단지 죽은 물고기들만이 물결을 따라 흘러간다는 것을 결코 절대 잊지 말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단지 죽은 물고기들만이 물결을 따라 흘러간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질문을 드리잖아요. 여러분은 죽은 물고기입니까? 살아있는 물고기입니까? 그 다음에 이런 건 영어로도 쉬워요.
Never forget, 절대 잊지 마라. That 이하를 only dead fish, 죽은 물고기만이 swim, 수영해 간다. With the stream. 그러니까 물결을 따라간다는 거죠. 스트림과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흘러간다고 제가 이거를 번역을 직접 했죠. 이것도 생각보다 좋은 명언이에요. 감사를 표하는 것보다 더 긴급한 의무는 없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인을 읽다는 인생 정답 플랫폼이고 여기에서 260개를 출연해서 글로 풀어 쓴 게 바로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이죠.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이 읽어보세요.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진짜 이건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명언들을 고 대표님이랑 골라서 글로 진짜 야무지게 풀어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낭독도 해보시고 필사도 해보시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저는 거절의 기술 읽을 때 이 부분 읽을 때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던 명언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와 진짜 이게 세상이 다 연결되는구나.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절의 기술도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온 거를 적용할 수 있는 책이 뭐예요? 바로 거인을 읽다와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입니다. 다 읽기가 쉬운 책들이에요. 난이도가 높지 않은 책들입니다. 특히 거인을 읽다랑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은 여러분 어떻게 읽을 수가 있죠? 아무 페이지나 펴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심지어 완독을 안 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 두 권의 책은 반드시 읽어보세요.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부지런히 준비해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